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차나무과의 동백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백나무라고 하면 눈이 펄펄 내리는 엄동설한, 무지하게 추울 때 꽃을 피우는 나무가 바로 동백나무죠. 그래서 다른 어떤 나무나 어떤 풀들도 꽃을 피우기 어려운 추운 계절에 꽃이 피는데, 그 꽃 속에는, 동백나무의 빨간 꽃 속에는 꿀이 엄청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동백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는 한겨울에 꽃이 피죠. 엄동설한 추위에 사람들이 바들바들 떨고 있는 추위 속에서 동백나무는 이런 예쁜 빨간색의 꽃을 핍니다. 근데 이 동백나무의 꽃은 겨울에 엄동설한에 피다 보니까 꽃이 피어 있을 때 눈이 내리게 되면 눈의 하얀 눈 속에 초록색의 잎도 반짝반짝 빛나는, 광택이 나는 초록색의 잎도 예쁘고 하얀 눈도 예쁘고, 그 속에 빨간색의 하얀 눈 속에 빨간 꽃잎은 매력이 넘칩니다. 환상적이죠. 요 또 빨간 꽃잎 속에 들어있는 요 하얀색의 수술대, 이렇게 수술대는 또 순백색의 흰색입니다. 그래서 눈처럼 하얀 순백색의 수술대 끝에는 또 노란색의 꽃밥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의 꽃잎과 빨간색의 꽃잎과 노란색의 꽃밥과 흰색의 수술대 위에 또 그 속에 또 초록색의 광택 있는 잎과 내려서 쌓여있는, 소복이 쌓여있는 눈의 모습을 만나게 되면은 사람들은 감탄에 감탄을 금하지 못하고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는 예쁜 꽃이 피는 것이 바로 동백나무입니다. 이 동백나무는 이 꽃 한 개 한 개가 모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렇게 양성화라고 하죠. 양성화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쌍성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수술과 암술을 모두 갖추고 있고, 이렇게 수술도 있고 암술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수술과 암술을 모두 가지고 있는 쌍성꽃을 피고 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쌍성꽃을 피고 있는데, 꽃잎을 보면 이렇게 보통 5개에서 7개 정도의 꽃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잎의 숫자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 것도 있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 것도 있고, 많게는 7개인 것까지도 있는 것이 바로 기본종이 되는 동백나무인데, 이 동백나무는 전 세계적으로 현재 한 3,000여 종이 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의 품종을 개량해서 정원이나 가정에 키우고 있습니다. 동백은 종류에 따라서 꽃잎의 숫자가 7개 이상, 8개 이상 되는 것을 겹꽃잎이라고 하고, 이렇게 5개, 6개, 7개 정도 되는 것을 홑꽃잎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꽃잎의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그리고 꽃잎의 색깔이 빨간색이냐 분홍색이냐 흰색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꽃잎에 무늬가 들어있느냐 없느냐, 또 겹꽃이냐 홑꽃이냐에 따라서 3,000종이나 되는 많은 숫자의 동백이 지금 개량이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재배가 되고 있다 하는 인기가 최고인 꽃이 바로 동백나무죠. 이 동백나무는 이 꽃이 피었을 때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이 꽃을 좀 더 자세히 제가 확대를 했는데, 확대를 해서 보니까 요 수술대가 있고, 이렇게 수술대가 하얀색의 수술대가 있고, 수술대 아래 요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요 부분에 지금 요 액체가 고여 있는 것이 눈에 보이죠. 액체가 고여서 하얀 색깔로 광택이 있는 액체가 이렇게 보이는데, 요 액체는 바로 꿀입니다. 벌들이 좋아하는 꿀 아니죠. 벌만 좋아하지 않죠. 사람도 좋아하고 곰도 좋아하고 모든 동물들이 이 꿀을 다 좋아하는데, 달콤한 맛이 나는 이 꿀은
요 속에 있는데 요것을 지금은 한겨울이고 엄동설환이다 보니까 벌들이 와서 이 꿀을 채취를 하지 못합니다. 벌들은 이 추운 겨울에는 벌통 속에 들어가서 겨울잠을 자게 되기 때문에 여기 날아오지를 못하죠. 너무 추워서. 그런데 동박새라고 하는 아주 작은 길이가 한 1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꽃의 길이는 3에서 5cm 정도 되는데 이 꽃잎의 길이는 3에서 5cm 정도 되는데 동박새의 길이나 한 10cm 정도 됩니다. 그렇게 작은 새가 날아와서 이 꿀을 먹게 되죠. 이 꿀을 먹으려면 이 꽃잎은 또 활짝 펼쳐지지 않고 오므리고 있습니다. 오므리고 있어가지고 꽃이 다 피어도 이렇게 오므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박새가 이 꿀을 먹으려면 이 꽃가루를 머리에 묻히지 않고서는 꿀을 먹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 꿀을 먹다가 보면 꽃가루가 머리에 묻게 되고 묻은 꽃가루는 다른 꽃에 가서 다시 꽃가루를 수분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특이한 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조매화라고 하는데 새 조자를 써서 조매화라고 하는데 다른 꽃들은 풍매화라고 해서 바람에 의해서 수분을 하거나 풍매화나 또 충매화라고 해서 벌레나 나비나 벌에 의해서 수분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 꽃들인데 요 동백꽃은 동박새라고 하는 새에 의해서 수분을 한다 해서 이것을 새조자를 써서 조매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요 꿀을 꽃을 따면은 요 꿀을 요 밑을 빨아먹으면 꿀이 쪽쪽 빨려서 먹게 되죠. 그래서 한겨울에 엄동설안에 꿀을 빨아먹을 수 있는 꽃,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는 꽃이 바로 동백나무의 꽃입니다. 이런 아주 맛있는 꿀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꿀은 양봉업자들한테는 양봉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로 인기를 못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꿀은 동백나무의 꿀은 밀원식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꿀이 많은데 왜 밀원식물이 아니냐? 그것은 바로 벌들이 이 추운 겨울에는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벌들이 와서 꿀을 따는 일은 거의 없다. 그래서 밀원식물로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동박새에 의해서 이 꿀은 수분이 된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꽃을 보면은 또 특이한 것이 이 꽃잎 지금 5개에서 7개의 꽃잎이 있다고 했는데 이 꽃잎의 이 아래쪽 부분은 서로 5개에서 7개가 서로 달라붙어 있습니다. 달라붙어 있고 또 수술도 또한 마찬가지로 수술의 숫자는 자그마치 90개에서 100개나 되는 많은 수술대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파이프처럼 형태로 삥 둘러가면서 있는데 수술대의 여기에서 여기까지 중에서 한 반 정도까지 밑에 부분은 통으로 딱 달라붙어서 파이프처럼 되어 있고 위쪽에는 떨어져 있습니다. 위쪽에는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서로 붙어 있는 이러한 수술을 아래쪽이 서로 붙어 있는 이러한 수술을 합생웅예라고 합니다. 이런 합생웅예인데 이 수술대도 붙어 있고 수술대 끝에 있는 꽃잎도 또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대와 꽃잎은 한꺼번에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가 되죠. 달라붙어서 나중에 꽃이 떨어질 때 보면은 수술과 꽃잎과 꽃밥이 다 몽땅 모여가지고 똑 떨어지게 됩니다. 똑 떨어지고 나면은 암술만 남게 되죠. 암술만 남는데 암술은 보면은 여기 암술대가 있고 암술대 아래에 있는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이 있는데 이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은 털이 없죠. 털이 없고 암술대에도 털이 없습니다. 근데 암술대가 여기 한 개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 암술대는 올라가서 위에 가서 끝에 가면은 암술대 끝에는 암술머리가 3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세 갈래로 갈라진다고 하는 것은 요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의 방의 숫자가 3실이다. 3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 씨방이 자라서 열매가 된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열매는 마치 사과처럼 초록색의 열매 껍질이 빨갛게 변하게 되는, 빨갛게 익게 되는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열매가 다 익게 되면 사과는 열매 껍질이 터지질 않죠. 터지거나 갈라지질 않는데, 이 동백나무는 열매가 다 익으면 이렇게 열매 껍질이 하나, 둘, 셋, 3개의 열매 껍질로 갈라져서 터지게 됩니다. 갈라져서 터져서 그 속에 들어있는 요 갈색의 씨앗이 저절로 튀어나오게 되죠. 저절로 튀어나온다 해서 이런 열매를 튀는 열매라고 하고, 한자로는 삭과라고 합니다. 삭과라고 하는데, 요 튀는 열매를 보면은 요게 열매 껍질이 상당히 두꺼운 열매 껍질이 여기 하나, 둘, 셋으로 갈라졌는데, 열매 껍질 속에는 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여기가 하나가 있고, 또 여기가 하나가 있고, 여기가 하나가 있고, 그래서 씨방은, 열매 속에 들어있는 씨방은 3개의 방으로 되어 있다 해서 3실이죠. 3개의 방으로 되어 있으면서 요 속의 씨앗은 지금 여기는 하나, 둘, 셋, 4개가 보이는데, 씨앗이 4개가 보이는데, 많게는 9개까지의 씨앗도 들어있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열매는 씨앗의 길이가 15에서 20mm, 그러니까 씨앗의 길이가 길면은 2cm 정도 되는데, 열매의 길이는, 열매의 지름은 4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열매 껍질의 두께가 엄청 두껍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열매 껍질은 두꺼우면서 딱딱하다 하는 이러한 열매 껍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동백나무입니다. 근데 이 동백나무는 씨앗 속에는 기름이 많이 들어있죠. 기름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 이 기름을, 동백나무의 기름을 동백유라고 합니다. 동백나무의 기름이다 해서 동백유라고 하는 기름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데, 이 동백유가 어떤 기름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백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동백나무의 씨앗, 동백나무의 씨앗을 압착을 해서 눌려가지고 씨앗에서 나오는 노란색 기름, 이것을 동백기름이라고 하는데, 동백나무의 씨앗 속에는 자그마치 35%에서 45%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기름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동백나무의 기름은 아주 훌륭한 기름이죠. 아주 훌륭해서 이 동백나무 기름은 오랫동안 보관을 해도 변질이 되지 않는다. 우리 들기름 아주 몸에 좋다고 하는데, 이 들기름은 오래되면 변질이 되는데, 동백나무의 기름은 아무리 오래 보관을 하여도 변질이 되지 않는다 하는 아주 훌륭한 기름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돼지기름처럼 기름을 두게 되면 돼지기름은 굳어버리는데, 동백의 기름은 굳어지지 않는다 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동백기름은 병에 담아서 마개를 닫지 않고 열어놓더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기름이 날아가지 않으며 좀처럼 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아주 훌륭한 기름으로 손꼽히고 있는 기름이 바로 동백기름이죠. 그래서 이 동백기름은 식용으로도 사용을 하는데, 동백기름은 올리브유 기름 대신에 올리브유 대용으로 식용을 하기도 하고, 이 동백기름은 옛날에는 머리기름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머리기름으로도 사용하고, 동백기름으로는 옛날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고 호롱불을 켤 때, 그때의 등잔의 기름으로 동백기름을 많이 사용했죠. 그리고 화장품의 원료로도 쓰고, 또 동백기름은 워낙 품질이 좋다 보니까 고급 정밀기계의 공업용 기름으로 현재도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백기름은 여인들이 목욕을 한 다음에 그 뒤에 몸에 바르는 영양크림이나
머릿결을 윤기 나게 하고 단정하게 하는 머릿기름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동백기름 속에는 동백기름은 모발이 잘 빠지는 사람, 모발이 잘 빠지거나 모발에 끊김이나 갈라짐이 심한 사람, 또는 가려움증을 비롯해서 각종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의 염증 방제도 효과가 있다고 옛날부터 믿어왔던 기름이 바로 동백기름이라고 합니다. 이 동백나무는 차나무과에 속합니다. 차나무과에 속하기 때문에 차나무와 똑같이 동백나무의 잎으로 차를 만들어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잎을 가지고는 녹차를 끓여서 먹기도 하고, 다 큰 잎으로는 홍차를 끓여서 먹기도 합니다. 홍차를 끓여서 먹기도 하고, 요 잎과 꽃을 따다가 구충제로 옛날에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구충제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요 잎에서는 염료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하죠. 잎에서는 염료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염료를 얻어서 잎에서 얻게 되는 염료로 이 도자기의 유약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도자기의 유약으로도 이용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했던 나무가 바로 동백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동백나무는 나무의 줄기를 보면은 나무의 줄기가 갈라지거나 터지지를 않죠. 갈라지거나 터지지 않는 해갈색의 매끈하고 매끄러운 이런 나무 껍질 수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예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동백나무인데, 잎은 겨울에도 여름에도 할 것 없이 반짝반짝 윤이 나고 광택이 나면서 만져보면 부드러운 질감도 아주 좋습니다. 부드러운 질감도 좋고, 또 꽃은 이렇게 빨간색과 노란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이 꽃은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동백나무를 정원이나 가정이나 심지어는 화분에 심어서 분재로도 심어서 널리 키우고 있으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동백나무였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